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저자 오츠 수이치. 저자는 일본인으로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전문의다. 기우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했고 일본 내과학회 등 주요 경력을 섭렵했다. 그리고 저술과 강연 활동을 통해 완화 의료와 생갑사에 대한 문제 등 존엄한 죽음을 함께 생각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저자는 천여 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할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다. 따라서 저자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하거나 그 외의 여러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자신의 일로서 소위 고통 감소 전문가라고 말한다. 그런 가운데 저자는 어느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느끼는 후에 인생에서 풀리지 못한 숙제에 공통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수레하고 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저자는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누구나 다 후회한다. 그러나 그 후회의 정도에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대체로 후회가 적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환자의 진술과 고백을 모아 그 공통분모로서 25가지 내용으로 정리했다.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후회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인생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네요 라고 대부분 토로했다. 세 번째 후회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나만 잘났다고 믿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너무 후회스럽네요 라고 했다. 네 번째 후회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지난날 내내 오직 저만 알고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라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후회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용서를 받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여섯 번째 후회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열정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네요. 일곱 번째 후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수많은 일마다 왜 그렇게 울고불고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이었다. 여덟 번째 후회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그냥 언젠가 또 볼 날 있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아홉 번째 후회는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기회를 놓쳤고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라는 것이었다. 열 번째 후회는 죽도록 일만 하고 살았어요.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11번째 후회는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못 떠났네요. 지금이라도 하와이로 당장 떠나고 싶어요. 12번째 후회는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겼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남기지 못해 아쉽네요. 13번째 후회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지했어요. 이처럼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살 것만 같이 생각했던 것이지요. 14번째 후회는 살아생전 고향을 찾아가리라
생각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끝내 고향을 찾지 못했어요. 고향에 대한 향수가 못내 가슴을 저미네요. 15번째 후에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을 힘도 없네요. 16번째 후에는 결혼을 했더라면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별할 것을 알면서도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는 그 타임과 결단을 놓치고 하는 후회였다. 17번째 후회는 평생 독신으로 산 노인의 경우로서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더라면 하며 제일 후회가 많다고 토로했다. 18번째 후회는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하는 경우로서 세상을 하직하고 나면 홀로 남아 있을 자식은 어떻게 살지 하는 염려였다. 19번째 후에는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하고 유산과 관련하여 자식들 간의 시기와 다툼을 우려하고 있었다. 20번째 후에는 자신이 사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올까, 누가 가장 슬퍼할까 상상하며 자신이 직접 장례식을 준비해야 한다면 묘한 기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21번째 후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지금 와 보니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2번째 후에는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지금처럼 마냥 죽음을 기다리진 않았을 터인데 후회가 된다. 23번째 후에는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해줄 말도 놓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거의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24번째 후에는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하는 것이다. 이는 연명치료에 매달리다가 죽음을 앞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이다. 희망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 여행도 하고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날 걸 하고 후회했다. 25번째 후에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것은 종교를 떠나 내세와 다음 세상에 대한 상상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확인하는 경우이다. 암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본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어 한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그리고 당신도 죽습니다.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은 모든 일을 지금 하세요. 바로 지금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세요.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오늘의 낭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17살 때에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글을 읽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온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